네, 후보자님, 저 KBS 조태윤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같은 기자들 질문이 반복돼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그 후보자 자녀께서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논문 제일 저자에 오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에서 또 인턴을 하고,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 가서는 신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고, 부산대 의전원 가서는 또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거든요. 그 후보자께서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굉장한 좀 이런 부분들이, 우연과 행운이 이 후보자 따님에게만 계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후보자께서는 이것이 나의 좀 어떤 사회적인 자본과 관련된 게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말고 그렇다면 이런 유독 따님에게만 이런 행운과 우연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도 이제 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그 10억 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한 그 오촌 조카의 말을 듣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를 할 때도 벌벌 떨거든요. 그런데 재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설명을 못 들으셨다고 하시지만 혹시나 배우자분이나 다른 분이 어떤 설명을 들으신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중복되는 그 질문입니다만은 저는 언론에서든 검찰에서든 합리적 의심을 가지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 자체를 저는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만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럼 단국대 같은 경우는 단국대 그 교수님에게 확인해야 될 것이고, 단국대의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의 결과가 옳은지, 그 조사의 결과에 제가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이 판국에 제가 그 부산대 의전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 결과가 왜곡해달라고 했겠습니까? 또 고려대는 고려대로 무슨 조사를 하고 있겠죠. 공주대는 공주대로 조사를 하고 있겠죠. 이런 조사, 그 각각의 기관의 공적 절차를 좀 지켜봐달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각 기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제가 한 명이라도 접촉을 해서 부탁을 하겠습니까?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기자님들의 합리적 의심이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리적 의심을 우리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제적으로 그 서류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기관 또는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면 검찰에서 저는 진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또 빨리 조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기관과 수사기관에서 그걸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모펀드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배경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안 내 이 돈을 투자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그런 업에 종사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원래 거래 관계가 있던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제 처는 그 두 쪽에게 물어본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개별 주식을 팔아서 돈이 생겼습니다. 이걸 예금에 넣을 거냐 펀드에 넣을 거냐 물어봤고, 정부에서 펀드에 넣어도 된다라는 답을 받았고, 그러면 어느 펀드에 넣을 것인가를 물어볼 때 그래도 먼 친척이지만 그래도 집안의 장손이니까 어디 물어볼까요? 물어보니까 여기 괜찮다 그러고, 그다음에 다른 원래 거래하던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해서 맡겨둔 것입니다. 물론 액수가 큽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액수 자체가 큽니다. 한두 푼이 아닌 거죠. 그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혜택 받았다는 점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닌 큰 돈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맡길 때 제처가 일정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아파트도 증여를 받았고 건물도 증여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액수 자체가 큰 액수인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여를 받아서 돈이 있습니다. 본인도 과거부터 오랜 직장 생활을 했고 지금은 또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자신의 돈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할 것인가? 예금에 일부 넣어두고 3분의 1 넣어두고 보험에 또 넣어두고 그다음에 증권에 넣어두고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권 개별 주식을 못 사자 그러니까 그러면 개별 주식이 아닌 펀드에 넣겠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물어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자기가 개별 투자한 것은 다 손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겼겠죠. 맡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펀드도 현재는 손해가 난 것으로 확인을 제가 이번에 기회했는데요. 사모펀드니 펀드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애초에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물론 이런 과정 역시 지금 수사기관이 엄격히 정밀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해외로 세 사람이 도주했다고 지금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 세 사람은 그중에 한 명은 그 회사의 대표인 것 같고 그 한 사람 또 한 명은 저의 이제 오촌 조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도망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수사를 안 받고 도망갔는지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리 그 세 사람이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아서 제 가족의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밝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좀 빨리 검찰에서 밝혀주기를 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그 조사 권한이 있으니까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도 이 주식 운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더 이상을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더 이상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반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